베케플레이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올 여름에 생겨난 신조어인데요. 휴가를 의미하는 베케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물가 상승 같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마음 편히 휴가를 즐길 수 없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유난히 여름 바캉스를 포기하고 집에서 홈캉스를 즐기거나 서점에서 북캉스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죠. 여름 휴가 시즌의 끝자락인 3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 신부의 책장으로 이어질 텐데요. 박재우 신부님이 소개해 주시는 8월의 책으로 북캉스 하면서 올여름 휴가 시즌 차분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신부의 책장. 8월의 신부의 책장, 책장지기이십니다. 군종교구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충성.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군종의 시간 가족들 함께 들으면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고 느낀 점과 추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의 책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란 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오늘의 책은 과거 출판된 인간이란 희극을 이은 두 번째 희곡 작품인데요. 예. 때문에 책은 연극 대본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책 정보에 따르면 이미 프랑스에서는 실제로 연극으로 연출되어 무대에 올랐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네. 개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그쵸. 인기가 많죠. 제가 어릴 때도 읽었던 작가의 책이니까 여러 가지. 저도 추억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심판이란 책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희곡이라고 하고 오늘 연기해야 되네요. 그렇죠. 약간의 오글거림이 필요한. 약간의 오글거림. 그 좋아요. 옛날 라디오의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그런 느낌이죠. 예, 오늘 그 감성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들어주시고요. 심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신부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심판은 이 폐암 수술 중에 사망한 판사 아나톨 피숑이란 주인공이 천국에 도착해서 천상 법정에서 다음 생을 위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재판장인 가브리엘, 그의 수호천사이자 변호인인 카롤린, 구형을 맡은 검사 베르트랑이 주된 인물인데요. 이 네 인물의 대화 안에서 피숑의 삶이 평가되고 이와 동시에 프랑스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에서는 1막과 2막의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다루어 볼 건데요. 우선 1막, 그러니까 주인공 피숑이 죽기 전부터 천국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를 다룬 부분 중 일부를 들어보시게 될 텐데요. 지금 낭독될 부분은 이제 피숑 자신이 죽은 걸 이제 막 안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대화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화는 4명의 목소리가 들릴 텐데요. 주인공인 아나톨 피숑을 제가 맡을 거고요. 검사 베르트랑은 제가 약간 굵게 낼 테니 또 신부님은 재판장 가브리엘 좋습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김스레 아나운서, 김스레 멜라니 아나운서가 수호천사이자 변호인인 카롤린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귀 쫑긋 열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고? 믿을 수 없어.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면 당신의 마지막 육신이 어떻게 됐는지 여길 한번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피숑 씨. 의학은 만능이 아니라고. 폐절제가 잘못되는 바람에 출혈이 일어났어요. 봐요. 난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기계에서 피품이 계속해서 들리는데? 당신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완전한 임종이 머지 않았어요. 잠깐. 혼수 상태라는 건 살아날 가능성이 남았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르포도 본 적이 있는데 내가 코마는 죽은 게 아니에요. 천상 행정기관이 저지른 실수들이었어요. 예외적인 사례들이죠. 지극히 예외적인.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죠.
여보세요? 줄리에트 나야. 가브리엘. 그래. 심판 중이야. 지금 처리 중인 사건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거 그 103-683 피고인이 자신의 육신이 회생 가능한지 알고 싶다네. 그래 알지. 얘기했어. 그들이 어떤지 알잖아. 무조건 안 믿잖아. 그래서 말인데 부탁 좀 할게. 확인 한번 해줄래? 혹시 몰라서 그래. 고마워. 오케이. 기다릴게. 확인해 준대요. 당신은 운이 좋네요. 담당자가 내 친구예요. 진짜 사고가 났는데 차를 바꾸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니 원. 새 차를 안 사고 굳이 폐차를 수리하겠단 이런 사람들을 어쩌나. 정말 번거롭게 해서 어쩌죠? 죽어서 미안합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말고 103-683이 지금 패닉 상태라서 내가 나중에 다시 걸게. 들들 볶으니까 결국은 좋은 일이 생기네요, 피종씨. 당신이 오라요. 돌아가서 의식을 회복할 수 있다는군요. 그래요? 그래요. 그렇긴 한데 알려줄 게 있어요. 당신 뇌 일부에 몇 분 동안 혈액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치명적인 후유증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후유증? 어떤 후유증인데요? 재판장님의 인내심을 악용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해요. 여보세요? 줄리에트. 응, 다시 나야. 피고인이 어떤 후유증이냐고 물어봐서. 당신은 막 오른쪽 눈의 시력을 관장하는 부위와 기억 중추의 일부를 상실했어요. 이미 애꾸에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아직 작동은 되고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서둘러야죠. 당장 돌아가야겠어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토록 돌아가려는 이유가 뭐죠? 유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그동안 고생해서 벌어놓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서 떼갈 테니까 살아있을 때 미처 증여를 못했어요. 우후! 브라보! 제 논고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군요. 아나톨 피숑이 지상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국세청을 상대로 사기를 치기 위해서다. 사고방식 한번 건전하네. 콜드플레이의 Fix You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신부의 책장에서 뽑은 책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 함께 읽었고요. 라디오 드라마 감성 오랜만에. 약간 예. 응답하라 1988 가야 오늘 응답하라 신부의 책장 느낌도 있네요. 진짜. 살짝 오글거렸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굉장히 어색해. 지금도 어색해요. 저의 1인 2역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부님? 전 옆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은 군종의 시간 가족들 몫인 느낌도 있고요. 오늘 목소리로 출연 함께 해주시는 김슬의 멜라니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책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심판 이 내용이 그 주호민 작가 웹툰이죠. 신과 함께. 이 내용도 저는 조금 이 생각이 나고 아나톨 피숑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마? 네네. 혼수 상태인 거죠? 네, 아직 혼수 상태인 거죠. 그래요. 갑자기 이 죽음이 찾아오면 100이면 100 다 당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나 얘기했잖아요. 이 재판관이 이 국세청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모두가 이런 사기를 치고 싶겠죠. 그리고 또 이런 제도를 프랑스의 제도를 약간 비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풍자했구나. 이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놓지 못하는 게 또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실제로도 많은 것 같아요. 예. 또 뭐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들 일종의 자신이 갖고 있는 예. 그런 것들로 내려놓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 피숑이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돈에 관해서 끝까지 자유롭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예. 말이죠. 결국 자신의 가치가 지금 어디에 있나를 끝까지 이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오면 그래서 사람이 좀 변할까? 글쎄요.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군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시민이 군정교육에 계시니까 또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디나 다 그렇죠. 뭐 예. 어떤 분들은 뭐 지금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또 나눴지만은 뭐 어떤 충격이나 어떤 큰 경험들로 인해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고 예.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사실 노력이 아니고서야 변화는 사실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의지를 갖고 이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가능한 건데 군대도 뭐 마찬가지 있었겠죠. 우리 흔히 또 듣는 말 중에 아우 군대 갔다 오면 변한다. 사람 된다. 정신 차린다. 그래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근데 제가 용사분들을 봤을 때의 느낌은 결국 이 군대 안에서도 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변화되더라고요. 꼭 군대에 왔기에 이 변화를 이룩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변화를 이룩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군대가 아니더라도 이 때와 장소만 맞다면 그곳에서 변했겠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해요. 네. 노력하지 않고서는. 맞아요. 그래서 엄청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요. 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 돌아보고 우리도 좀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예. 매일매일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바뀌는 거지. 그렇죠. 단박에 바뀌는 사람들은 물론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만 예. 제 주변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그 아나톨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중심으로 지금 심판이란 책을 우리가 연기로 읽고 있고 또 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아니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함께할 내용은 2막에서 펼쳐지는 내용이죠, 신부님. 네. 이제 2막은 이제 심판을 받기 전 피숑의 전생과 지난 삶들을 훑어보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일부 또 이렇게 우리 연기하면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가브리엘로 변신?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게 화면이 안 나온다는 게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브리엘 역할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 베르트랑 아나톨의 저 김지연 야고보, 그리고 아나톨의 수호천사이기도 하죠. 카롤린 역할의 김슬의 멜라니아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심판의 제2막, 지난 생의 대차 대조표 중에 제2장의 내용 만나겠습니다. 불행한 아내, 방치당한 아이들, 날림 판결의 피해자들, 풀려난 범죄자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경범죄에 불과해요. 제 최고의 카드는 피고인한텐 최악이 되겠군요. 따로 있어요. 바로 피숑 씨의 최대 피해자 말입니다. 그게 누군데요? 누구죠? 바로 그 자신입니다. 재판관님. 나요? 당신. 하루에 담배 3갑 폈다고 또 탓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피숑 씨. 담배가 아니라 재능 얘기입니다. 재능. 재능이요? 연극 말이에요. 자, 피숑 씨의 사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해봤습니다.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고등학생 시절에 아나톨 피숑은 연극반을 만들었어요. 많은 작품을 공연했죠. 그는 무대에 오르는 순간에 딴 사람이 됩니다.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죠. 박수갈채가 쏟아졌어요. 그는 나중에 대학에 가서도 계속 자기 열정을 쫓습니다. 연출을 하고 어떤 무대와 의상과 가면을 만들지 고민하고 상상력을 펼치고요. 그런 피숑 씨가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저녁 시간을 보낸 곳 어딜까요? 그건 바로 극장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이 없을 때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연극 축제에 갔어요.
휴가는 아비뇽에서 보냈죠. 공연이란 공연은 다 봤습니다.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연극을 사랑하는 게 뭐 잘못이라도 되나요? 되죠? 당신이 그걸 직업으로 삼지 않은 게 바로 잘못이에요. 배우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요. 당신의 지난 생은 그걸 당신의 이상적 여정에 포함시켜 놨어요. 당신은 배우가 되는 완벽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건 지나치게 운에 좌우되는 직업이잖아요. 연극 배우 15,000명 가운데 정기적으로 무대에 서는 사람이 100여 명을 넘지 못하는걸요? 알면서 그래요. 당신은 최고가 될 수 있었어요. 있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는 지금 과장하고 있어요. 서류를 찬찬히 읽어보니 피고인이 좋은 배우였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명백히 최고는 아니었어요. 주기적으로 깜빡깜빡했고 툭하면 대사 전달에 실패하거나 조금 긴 문장들을 버벅거렸죠. 무엇보다 그의 과장된 연기는 인물의 사실성을 떨어뜨렸어요. 그는 대배우가 될 수 있었어요. 그저 그런 배우였을 거예요. 위대한 배우라니까? 별 볼 일 없는 배우라고.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걸 여기선 아주 좋지 않게 보죠. 내 의뢰인은 인간이에요. 천국에서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 훈계가 쉽죠. 어떤 일이 어려워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나오는 탤런트의 비유대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너는 단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너의 재능을 어떻게 썼느냐?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죠?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다시 말해 삶의 형을 구형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 제2막입니다. 지난 생의 대차 대조표 중에 2장의 내용을 함께 만났습니다. 어떤 저의 모노드라마를 들려드린 것 같아서 전 누구죠 하나만 하고서 옆에서 보는데 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네요, 신부님. 정말 이 내용이 좋아서 네, 저의 어떤 비루한 연기가 그나마 내용으로 좀 덮어졌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스레 멜라니아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우리가 또 함께했고요. 근데 이 마지막 질문이 참 허송세월한 내 생활을, 내 삶을 돌아보게 한다고 해야 할까요?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죠? 여기선 그걸 좋지 않게 보죠. 뜨끔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이 지금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헌법이나 아니면 군대 안에 있는 그런 군법 이런 거랑 좀 다르네요, 확실히. 네네. 예. 이 심판의 기준이 누구를 괴롭혔다거나 거짓행위나 어떤 거짓말을 했다거나 예. 그런 게 아니라, 다시 말해 어떤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이 재능을 살려 배우가 되지 않고 판사가 된 죄나 판사였을 당시 판결을 잘못해서 피해자들이 생기고 또 범죄자들이 풀려나게 된 죄, 또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담배를 많이 피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죄들이 읽혀지고 있죠. 그래요. 이 가톨릭 안에서는 죄가요, 신부님. 고해성사할 때 주로 그거잖아요. 하느님과 멀어진 거. 네네네. 하느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고해성사들을 보고 보속을 우리가 하는데, 네네네. 주인공인 아나톨 피숑처럼 저도 살아오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거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원래는 꿈이 뭐였어? 아빠가 원래는 꿈이 뭐였어? 그러니까 그런 아빠들과 엄마들은 이런 심판대에 섰을 때 저는 결백합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일반적인 아빠와 엄마,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도 조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좀 입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성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성세대 부모님들 그렇죠. 가족이란 이름 안에서 희생하는 굉장히 많으셨잖아요. 예. 물론 지금의 기성세대가 아닌 분들이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 이 결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한 어떤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좀 이렇게 바뀌긴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을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 오늘의 내용들이 와닿을 수 있는 게 예. 결국에는 이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히 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예. 저를 포함해가지고 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거의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에 순응하다 보니까 하느님께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무엇을 또 원하시는가? 또 내 삶의 진짜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나를 돌아보기도 만들고 또 그 간극의 안에서 또 고민해보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마음에 담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삶을 형벌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 심판이라는 책의 일부 아까 마무리에 삶의 형을 구형한다고 하면서 형벌이 환생이라고 하면 우린 지금 다 죄수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물론 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죠. 그 삶이 때로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 하루하루 일상 오늘 주일 아침을 죄보다는 좀 선물로 여기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선물을 좀 잘 또 활용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계속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럼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잘 아는가와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아는 것도 중요한 건데 사실 내가 어떤 것에 달란트가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면은 그 나에게 준 선물 자체를 제대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의 과정들을 작가가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의 달란트가 무엇이냐가 결국에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니까. 예. 의외로 이거에 대해서 잘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신부님은 그런 면에서 좋은 목소리의 탤런트를 잘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또 네, 겸손하게. 그냥 타이밍이 맞았어요. 좋은 연기력으로 가브리엘을 연기하신 것 같은데. 누구죠? 세 글자 잊지 않겠습니다. 누구죠? 예. 아까 두 번째 연기해 주셨을 때 아주 강렬하게 전해 주셨죠. 자, 이 심판이라는 책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실까요? 오늘 소개한 대사는 아니지만 이 베르트랑의 대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자신의 타고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면적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피숑 씨는 배신을 저질렀습니다. 이 말이 크게 와닿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책을 읽으실 때 내가 가브리엘 심판관이라면 피숑의 삶에 유죄를 내릴 것인가 무죄를 내릴 것인가를 자신의 생각 아래 판단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를 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베르트랑의 대사를 인용해 주신 걸 보니 아까 연기를 베르트랑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으면 전 더 오글거렸습니다. 저만의 모노더를 바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농담으로 건네면서 지나치게 평온하고 지나치게 틀에 박힌 삶을 선택하고 타고난 재능을 등한시하고 운명적 사랑에 실패함으로써 배신을 저질렀다. 아마 다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듯한데 공감하시면서 오늘 만난 이 책 찬찬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이었고요. 자, 마무리하면서 추천 노래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신부님? 네, 오늘은 서영은 씨의 꿈을 꾼다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전에 백상예술대상 축하 공연 중에 단역 배우분들이 나와서 오늘의 노래를 부르신 적이 있거든요. 예. 혹시 보셨나요? 보신 적 봤습니다. 있어요? 예. 예.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꿈을 위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도전하시는 그 모습이 노래와 많이 오버랩되었는데요.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내일을 향해 지금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분들, 어려운 와중에도 하느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노래를 골라와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오늘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심판 만났습니다. 군정교구 박재우 마르첼리도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